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개정판 16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2-4절에 있는 좀 더 알아보기와 함께 확인 문제를 풀어보고 도전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더 알아보기에 F 문자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3.7 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으로 포맷 함수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우리가 포맷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A에 52가 들어있고 B에 273이 들어있을 때 문자열 내부에 틀을 꾸부렁한 괄호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포맷을 입력해서 저 틀 안에 값이 들어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코드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문법인데요. 문자열을 만들 때 앞에 F라는 알파벳을 붙여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것이 바로 F 문자열입니다. 이 F 문자열은 저 포맷 함수 내부에 사용하는 문자열과 비슷하게 틀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틀 안에다가 곧바로 변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이 F 문자열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안에다가 곧바로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 이 위의 코드와 같은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한번 코드를 프린트 함수로 감싸준 다음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과 같이 52 더하기 273은 325다라고 같은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F 문자열은 포맷 함수를 더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포맷 함수의 사용법을 이해하셨다면 이 F 문자열은 앞에 F만 붙이면 된다. 그리고 괄호 안에 값을 직접 넣으면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셔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F 문자열 같은 경우는 여러 줄 문자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 줄 문자열은 따옴표 3개로 만드는 녀석이었습니다. 요 녀석 앞에도 F를 입력해 주시면 여러 줄 문자열이 F 문자열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괄호를 활용을 해서 안에다가 값을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다. 그리고 A 빼기 B는 A 빼기 B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 나누기 B는 A 나누기 B이다. 같은 코드를 입력해서 여러 줄 포맷 함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도 프린트 함수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면 지금 오른쪽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 F 문자열은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초보자 단계에서는 이 함수와 더 익숙해질 수 있게 포맷이라는 함수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이 F 문자열도 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강의에서는 포맷 함수와 F 문자열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좀 더 알아보기에서는 F 문자열과 포맷 함수의 기능이 같은데 그러면 언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그냥 취향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 경우 전개 연산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포맷 함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후에 전개 연산자를 살펴볼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현재까지 배운 내용으로 풀 수 있는 확인 문제 1번과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 다음 포맷 함수 중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코드를 골라보라고 합니다. 포맷 함수 같은 경우에는 괄호로 만든 틀의 개수가 뒤에 있는 값보다 많을 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코드에서 3번이 오류가 발생하는 코드입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입력을 해보셔서 어떤 것이 오류가 발생하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3번. 다음 코드의 빈칸을 채워서 실행 결과처럼 출력해보라고 하네요. 대충 인풋 함수를 활용해서 숫자 2개를 입력받고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다라고 출력하는 코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코드를 함께 입력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A와 B 그리고 A 더하기 B를 입력하게 되면 이상한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간단하게 100과 200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고 결과를 보게 되면 100200이라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풋 함수로 읽어드린 A와 B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자를 활용했을 때
문자열 연결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숫자 연산이 일어나게 만들려면 이를 int 함수나 float 함수로 변환해 줘야 될 것입니다. 체계 코드를 보게 되면 소수점이 따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input 함수를 넣어서 지금 화면과 같이 코드를 구성해 주면 될 것입니다.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드를 실행하고 이번에도 100과 200을 입력해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100 더하기 200은 300이다 라고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도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문제 1번, 구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공식은 간단하게 썼는데요. 그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프로그램은 입력과 처리 그리고 출력으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세 가지 부분을 구성을 해두면 될 것이고요. 입력에서는 반지름을 입력받고 처리에서는 부피와 건널비를 구한 뒤에 이것을 출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입력을 받는 부분에서는 input 함수를 활용해서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처럼 입력하면 될 것이고요. 요거를 r이라는 변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r이라는 것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float 함수를 활용해서 숫자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면 되는데요. 부피라는 이름의 변수 그리고 건널비라는 이름의 변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부에서 파이라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3.1421591을 변수로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부피 같은 경우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이 입력해주면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널비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이 입력하면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 두 개를 출력하면 될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 f 문자열을 활용해서 무의 부피는 몇이다를 부피를 넣어서 출력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건널비는 건널비다 라는 식으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을 했으면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드를 실행하고 반지름에다가 5를 넣어주게 되면 책에 있는 표기처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똑같은 구성으로 구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도전 문제 2번,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사용해서 밑변과 높이가 주어졌을 때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입력해 주세요, 높이를 입력해 주세요 해서 입력받은 다음에 빗변의 길이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은 지금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번에도 입력과 처리 그리고 출력을 만들면 되는데요. 입력을 두 개를 받아야 합니다. 밑변과 높이를 입력받으면 되고요. 이를 기반으로 빗변을 계산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A라는 이름으로 밑변을 입력받겠습니다. 이어서 B라는 이름으로 높이를 입력받도록 하겠고요. 이 두 가지도 인풋 함수로 입력받는 순간에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float 함수를 활용해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빗변을 구할 때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대로 사용해 주면 되는데요. a를 제곱하고 이어서 b를 제곱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하고 전체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루트를 씌울 때는 2분의 1을 제곱해주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이 코드를 구성하면 빗변을 구할 수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작성한 것이 됩니다. 모두 작성했다면 그대로 출력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빗변은 몇이다 라고 이번에도 f 문자열을 활용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이 코드를 구성하기만 하면 밑변과 높이를 입력했을 때 빗변을 구해주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전 문제까지 내용을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구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 이외에도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 가지 공식을 찾아보고 그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보는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다들 안 해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단어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잡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집안 사정이 조금 좋지 않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개발과 같은 숫자 노름만 하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 조금 안정이 되고 나서 이 숫자 노름과 완전히 반대에 있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졌는데요. 이 그림을 처음 공부할 때 했던 생각이 있다면 그림을 잘 그리게 되면 분명히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고 이래저래 돈을 많이 썼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이를 모작해서 거의 대충 비슷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고 싶은 걸 조금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좀 그려보려는데 뭘 그려야 하는지가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 생기게 되면 분명 여러 가지를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 생겼는데도 뭘 그려야 할지가 전혀 떠오르지가 않아서 처음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뭔가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기술이 아직도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기술이 계속 늘어도 뭘 그려야 하는지는 계속해서 생각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내가 만화도 뭐 보는 게 아니고 소설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게 떠오르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좀 해보기로 했는데요.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 내에 게임 팬아트를 올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었는데 이때 이걸 보고도 또 충격을 좀 먹었습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 없는데도 그림을 생각해내는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요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림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그림을 그리는 기술과 완전히 별도로 보고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내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 너무나도 한정적이라서 결과가 제한되어 버리는데 이미 그림 그리는 기술을 너무 많이 배워서 눈만 높아져서 내가 그리는 그림이 다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요. 다른 분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개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 개발을 공부하게 되면 거의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할 일 목록이라는 것을 만드는 걸 배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로그램처럼 할 일을 작성하고 그냥 체크해서 없애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개발을 공부하게 되면 거의 마지막 수업 시간에 에코통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에코통신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하면 통신이 전달된 뒤에 내가 안녕하세요를 다시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게 종류가 조금 있는데 이 간단한 것들을 여러 종류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마지막에 배우는 이유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혼자서 만들 수 있으면 다른 것도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더 가르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업을 타고 나면 학생들이 그냥 딱 두 부류로 나뉘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이 수업을 들어도 이걸로 대체 뭘 어쩌라는지 모르겠다는 부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분들은 또 다른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아까 제 그림 공부와 비슷한 상황이죠. 두 번째는 이것만 알면 와 진짜 다양한 거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수업을 그냥 들었는데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머리에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결과가 멋지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 부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2장의 내용이 거의 끝나는 시점입니다. 물론 아직 책의 전체 내용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부의 건널비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푼다든지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지 떠올리는 능력은 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기술과 별도로 따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발상과 기술이 조금 균형 있게 나아가야 나중에 슬럼프 없이 공부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나온 문제만 보고 딱 끝내지 마시고 다른 수학 공식도 직접 찾아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